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대형 기업 중 하나인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지주사 두 종목을 살펴볼까 합니다. 많은 이제 심야게임 분들께서 접근하는 종목들이고요. 대형주입니다. 아무래도 은행 관련주들이 가장 또 안전하고요.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금융지주사들의 이제 장점은 배당금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돈 넣고 돈 먹기,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같은 이제 폭락기에 들어섰을 때도 비교적 하락폭이 적다라고 할 수 있는 경기 방어주 성격도 지니고 있죠. 고점이 36%까지 밀리긴 했지만 현재는 고점이 마이너스 20%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하나금융지주고, 21년도 말 주가 대비로 감안했을 때는 지금 뭐 6% 수준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2008년 이후 주가가 굉장히 쌌었죠. 이때 당시 형성했던 12,000대, 그리고 그 전에 형성했던 가격은 대략 5만원대. 그러니까 1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주가는 오히려 이때에 비하면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주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주사격 역할을 좀 영위하고 있고, 특히 금융지주사들은 이 한국처럼 이미 발전이 끝난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매출 발생, 이자 수익 같은 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좀 밀릴 때 사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을 돌파해가지고 신고가 형성한다? 이 기대감을 좀 내려놓는 게 맞다. 대신에 뭐가 있냐? 이런 기업들의 장점은 바로 배당금이 있죠. 배당 수익금이 있습니다. 배당금이 굉장히 높은데, 이 역시도 뭐 재차 말씀드리지만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조차도 결국에는 저점에서 사셔야 배당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2만원대 5%짜리 배당을 샀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주가가 4만원이 넘어갔을 때는 저희한테 얻을 수 있는 배당금은 사실상 10%가 됩니다. 왜냐면 기업에서 주가에 맞는 배당을 좀 반영을 할 텐데, 주가가 올랐다고 배당을 엄청 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완전히 지금 저점을 쳤고 턴어라운드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비교적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하나금융지주 같은 건 비교적 버티기가 좀 쉬워요. 하락을 하더라도 비교적 버티기가 쉽고,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또 들어오는 만큼 또 잡아서 또 가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 봅니다. 자, 하나금융지주고요. 금융지주사이면서 동시에 하나금융, 하나은행이 대표적이겠죠. 시가총액 12조 가까이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조 클럽을 복귀한다 해서 하나금융의 3분기 순이익이 1조 2천억이 나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약간 부실부실한 거는 레고랜드 사태가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금융사의 뇌관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 간단히 말을 하게 되면은, 레고랜드 사태를 제가 길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러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를 만들었는데 빚이 있었습니다. 빚이 있었고, 전임 지사의 계산은 이거를 레고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생긴 수익금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레고랜드는 흑자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임 지사가 조금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레고랜드가 나 만기 다 됐어 연장해줘 라고 했는데, 혹은 그냥 이 레고랜드라는 것 자체는 결국 강원도에서 했기 때문에 강원도 거라고 봐도 무관해요. 근데 이 강원도에서 나 이거 안 해, 이거 포기 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냥 단순한 논리로 지금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돌아요. 강원도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이 빚을 내가 보증을 서는 것보다 그냥 파산을 시켜가지고 빚을 탕감받겠다. 빚을 탕감받으면 나는 2천억에 대해서 2020몇 억인가 2050억 정도 되는 돈인데 탕감받고 뭐하고 하면 난 1,000억만 갚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아니면 뭐 정치적인 이유로 전임 지사를 엿먹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가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기업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지금 봤던 종목 신라젠 같은 기업이 있는데 이 신라젠이 예를 들어 신뢰가 높을까요? 아니면 강원도가 높을까요? 국가가 높을까요? 라고 봤을 때 당연히 지방채에 해당하는 강원도는 신뢰가 A 플러스급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뭔가 지급 보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믿을 수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 뒷배에는 정부가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임 지사가 장난을 쳤습니다. 나 레고랜드 돈 못 갚아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돈을 못 갚는다고? 강원도도 못 갚는데 다른 데는 갚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지금 건설사들의 재물을 보니까 건설사들 대부분은 이 아파트를 지을 때 빚으로 일단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챙기죠.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데 1,000억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000억 중에 800억을 대출 받아서 줘요. 근데 얘네가 은행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나 지금 800억 이거 만기 연장 좀 해줄래? 라고 했더니 은행에서 뭐라 그러냐?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돼? 라고 하니까 강원도도 돈을 못 갚는데 너네 같은 건설 기업들이 돈을 갚을 수 있겠어? 라고 하니까 멘붕이 왔네? 그러더니 우성건설이라는 충남에 우성 아파트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 기업이 이제 파산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국가에선 처음에 1조 원을 투입한다? 라고 했는데 결국 50조를 투입을 하게 되었고, 이 50조라는 돈을 투입을 한 걸로 인해서 결국 시장에 나와 있는 이런 채권들을 사들이거나 혹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라고 해서 채권이 안 팔리는 일을 막겠다라고 한 건데, 심리는 이미 냉각이 되어버렸죠. 심리적으로는 강원도가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강원도도 돈을 못 갚는데 근데 그러면 기업들은 돈을 갚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한전은 망할 수가 없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한전마저도 최근에 대부분의 이제 회사채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권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고 이것저것 채권을 다 합쳤을 때 500조 정도까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국가에서 50조를 투입한 거고, 이 50조를 투입한 거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50조를 투입한 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이거 누구 돈인가? 세금이다. 그러면 국민 돈 아닌가?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둘째, 그러면 이 50조를 풀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긴축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시장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고 있죠. 근데 50조라는 돈을 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어떻게 되냐? 영국의 총리가 사임한 사건이 있었죠. 영국 총리가 돈 푼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50조를 풀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물론 국가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안 가 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사람들은 어떤 지금 심정이냐면은 다 같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너 은행 가면 가만 안 둬? 너 혼자 은행 가서 돈 빼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근데 이미 발은 대빨 나와 있습니다. 은행 코앞에 발이 대빨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몇 명이 만약에 은행으로 뛰어가 버린다. 이걸 뭐라 그러죠?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뱅크런. 뱅크런이 왜 뭐가 문제가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피라미드 구조, 그러니까 다단계를 하고 있는 그 기업, 이게 정부입니다. 네. 전 세계 최대의 다단계는 정부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 10조를 빌려줬다. 10조를 너 아파트 사, 너는 뭐 대출 필요하지? 해줄게 하고 10조를 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현금으로 받으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은 통장에서 계좌이체가 되는 사이버머니입니다. 사이버머니.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현금의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저희 금융시장을 발전시킨 가장 좋은 수단이었지만 실제로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복잡하게 말하면 근본이자까지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진 않도록 하겠고, 어쨌든 은행에서는 10조를 빌려줬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은행 돈은 1조다.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해가지고 돈을 다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은행은 이제 미천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1조를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면 나머지 9조는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이거 어떻게 돌려주죠? 못 돌려주죠. 돈을 못 돌려주게 되면은 IMF가 오는 겁니다. 네. 구제금융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럼 저희는 97년도 외환위기를 다시 한번 겪을 수가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고, 정부에서 지금 50조 투입하는 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500조가 만약에 투입이 돼야 되는 사건이 만에 하나 생긴다 라고 했을 때는 500조는 어디서 생기는가?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이제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이거를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 얼마 전에 이제 한국 빚이 뭐 1000조가 됐다 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500조를 추가하면 1500조가 되겠죠.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500조를 만약에 투입을 하면 시장에다가 코로나 때도 100조도 추경을 안 하려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같을 때 500조 추경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좀 얼어붙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심리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믿어야죠. 믿어야 되고 잘 해결을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강원랜드에서 돈이 없어서 생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천억이 그렇게 큰 돈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물론 저희한테는 크죠. 근데 도 단위에서 봤을 때는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뭐 옛날에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IMF가 오는데 얼마 걸렸죠? 한 달? 이렇게뿐이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터질지는 사실 몰라요. 제가 뭐 위기를 조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그 정치인들의 언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사임하는 일까지 발생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거를 봤는데도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조금 발생을 하는구나.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잘 헤쳐나가는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좋은 결과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하나금융지주도 이로 인해서 약간 불안감이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정부의 부채 비율이라든지 가계부채를 제외하면 비교적 탄탄합니다. 또 삼성 이런 거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죠. 삼성이 제가 알기로 부채가 18%가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천만 원 버는 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출을 600, 500만 원 정도뿐이 안 받아준 거예요. 다 합쳐서 모든 대출을 다 합쳐서 미친 거죠. 그만큼 현금이 탄탄하기 때문에 연쇄도산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지만 미국의 금융 기조와 또 한국의 여러 기조에 따라서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IMF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아직은 합니다만, 저마저도 희망회로가 될 수가 있고, 불안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다른 나라 통화로 좀 바꿔두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뭐 달러가 너무 비싸다. 근데 달러가 제일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만에 하나 일이 터지면. 근데 달러가 비싸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영국의 이제 파운드와 뭐 여기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이제 총리가 바뀌었으니까 안정이 되겠죠. 파운드와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엔화, 이런 걸로 바꿔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한국 돈을 못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미국 돈은 믿을 수가 있겠죠. 미국 은행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길었는데,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뭐 하나금융에게는 제일 큰 이슈니까 좀 체크를 좀 해봤고, 중요한 건 이제 배당이 또 될 것 같죠. 자, 보시면 하나금융지주의 이제 배당률인데 보시는 것처럼 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배당 성향이에요. 배당 성향과 수익률인데, 배당 성향이 25% 수준인데 조금씩 늘고 있어요. 늘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늘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8%, 9%까지 늘 수 있다. 이거는 은행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신다면 안전한 월세 대신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투자하신다, 그러면 하나금융지주 같은 건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특히 주가가 폭락했을 때 사두면 배당 수익률 굉장히 높을 수 있겠죠. 17년도에는 좀 낮기는 했었어요. 3%. 2017년도. 2017년도가 이 시국이었는데 주가가 좀 높았던 탓도 있던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뭐 감안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잡고 5만원대 오면 매도, 또 3만원대 오면 적극 매수, 이런 전략을 펴시면 되고, 지금 3만원대 후반이니까 애매하죠. 이럴 때는 적절한 비중을 좀 가져가시면서 밀릴 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우리 금융지주도 봐야 되죠. 비슷한 패턴이고요. 주가도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종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금융지주도 같은 관점에서, 뭐 레고랜드 사태도 마찬가지로 우리 금융도 비슷하게 흘러갈 거니까요. 시가총액은 8조 2천억대를 유지하고, 역시 뭐 실적 좋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재무만 좀 보고 마무리를 하죠. 우리금융지주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배당 성향 굉장히 좋습니다. 비슷하죠. 배당 수익률 좋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조만간 지금 7%인데 9%를 넘을 것으로 기대도 되기도 합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 배당 수익률 좀 낮긴 했어요. 근데 주가 낮을 때 모아가면 결국 시간 지나면 또 배당금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금융지주보다 하나금융지주 위주로 본 이유는 이렇게 차트가 더 오랫동안 잘 되어 있죠. 흐름은 비슷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